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현대 미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 혁명에 관한 겁니다. 과연 누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술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아주 급진적인 변화였죠. 자,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죠? 이 질문, 익명의 예술가 그룹이 던진 아주 유명한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문을 여는데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을 겁니다. 이 거대한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의 미술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거대하고 화려하고 또 감정을 싹 뺀 채 쿨한 그런 것들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죠. 네, 바로 이 시대는요. 엄청나게 크고 반짝이는 조형물들, 그리고 소비사회를 그저 무심하게 관찰하는 듯한 작품들이 각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은 대부분 소수의 남성 작가들이 만들고 있었죠. 제프 쿤스의 저 거대하고 티 하나 없이 매끈한 풍선개를 보세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완벽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정말 인상적이고 재미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감정적으로는 좀 거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조지 시걸 같은 작가도 비슷해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석고로 떠서 마치 유령처럼 아주 조용한 장면들을 만들었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그냥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반짝이는 세상을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이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는 아주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예술의 한가운데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흐름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예술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소리치고 세상이 자기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예술이었죠. 그리고 이 저항의 맨 앞에는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기존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졌던 정말 대담하고 혁신적인 여성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했던 핵심 주제는 바로 몸이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힘, 그리고 때로는 투쟁이 일어나는 아주 역동적인 현장으로서의 목말이에요. 기존 미술에서 보던 이상화되고 얌전한 누드 대신에요. 니키드 생팔은 저렇게 생명력과 다채로운 색으로 막 춤을 추는 듯한 강력하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바라 크루거는 이 몸이라는 아이디어를 아예 정치의 무대로 끌고 왔어요. 아주 대담한 텍스트를 사용해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는지를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줬죠. 이 작품은 마치 광고 카피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잖아요. 보는 사람이 권력이나 정체성, 통제 같은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고릴라 마스크를 쓰고 정체를 숨긴 이 활동가들은요, 무기로 뭘 들었냐면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주요 미술관들이 얼마나 여성 작가들을 소외시키고 있는지 그 민낯을 그냥 까발린 거죠.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죠? 당대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 중에 여성 작가의 작품은 고작 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95%가 남성 작가였고요. 이 숫자를 보면 그들의 저항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게 되죠. 이 새로운 예술은 또 한편으로 아주 깊숙한 개인의 내면 세계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적인 기억과 심리 상태를 거대한 공공조각으로 바꿔놓았어요. 이 분야에서 루이즈 부르주아라는 작가를 빼놓고는 정말 얘기가 안 되죠. 그녀의 작품은 마치 쇠와 돌, 그리고 천으로 써내려간 한 편의 일기장 같다고 할까요? 그녀의 저 거대한 거미, 마망은 처음 보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 거미줄을 짜는 사람이자 자식을 맹렬하게 보호했던 강인한 어머니에 대한 헌사입니다.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작품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쿤스의 개가 반짝이는 즐거운 표면에 관한 이야기라면 부르주아의 거미는 우리를 복잡하고 어둡고 감정적인 내면의 세계로 초대하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요, 이게 그냥 잠깐의 유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저항의 움직임은 미술사의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팝아트가 사회에 거울을 비춰주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페미니스트 아트는 아예 망치를 들고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미술을 공부하고 계신다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예술은 세상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때로는 가장 보편적인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났을 때 그냥 아름답다, 아니다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작품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왜 하필 그때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게 이 예술이 가진 힘이니까요. 한마디로 이 예술가들은 미술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겁니다. 예술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저항의 힘이 될 수 있고 개인의 목소리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세상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예술은 세상을 그저 비추는 거울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망치가 되어야 할까요? 이 치열했던 운동을 마주한 지금, 오늘날 예술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